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영하 40도의 칼바람. 식량도 물도 온기도 없는 해발 3,500m에 격리된 설산. 여러분은 이곳에서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으신가요? 1972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합니다. 수백 대조차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 결론 짓고 포기했던 그곳에서 무려 72일 만에 16명의 청년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이를 안데스 산맥의 기적이라 불렀죠. 하지만 헬리콥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조대원들이 목격한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 널린 인간의 뼈,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생존의 흔적들이었죠. 그들은 대체 그 지옥 같은 설산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남았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생존기로 기록된 우루과이 공군기 571편 추락사고의 전말을 추적합니다. 시간을 1972년 10월 12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루과이의 아마추어 럭비팀 선수들과 그들의 가족, 승무원 등 총 45명을 태운 전세기가 칠레 산티아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비행기 안은 청년들의 노랫소리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도 몇 시간 뒤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알지 못했죠. 사고는 이튿날인 10월 13일 금요일에 발생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넘던 중 짙은 구름으로 인해 조종사는 치명적인 항로 착오를 일으킵니다. 자신이 이미 산맥을 넘었다고 착각한 조종사는 비행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름을 뚫고 내려온 비행기 눈앞에 나타난 것은 드넓은 활주로가 아니라 거대한 안데스 산맥의 흰 절벽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비명을 지르며 조종관을 당겼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비행기의 우측 날개가 먼저 절벽과 충돌하며 뜯겨나갔고 연이어 꼬리 부분마저 통째로 잘려나갔습니다. 비행기 뒷자리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비행기 밖으로 튕겨나가 허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비행기 동체는 해발 3,500m의 눈밭 위를 썰매처럼 미끄러져 내려가다 거대한 눈더미에 처박힌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추락 직후 12명이 즉사했고 부상이 심했던 이들이 밤새 숨을 거두었습니다. 45명 중 남은 생존자는 이제 33명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건장한 럭비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상당한 친구들을 치료하고 부서진 비행기, 의자와 가방으로 벽을 만들어 영하 40도의 칼바람을 막아내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가 올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식량은 비행기 안에서 찾아낸 초콜릿바 몇 개, 과자 몇 봉지, 그리고 와인 2병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초콜릿 한 조각을 하루에 몇 밀리미터씩 자르고 와인은 뚜껑에 한 방울씩 받아 마시며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알루미늄 판 위에 눈을 올려 태양빛으로 녹이는 아이디어를 짜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비행기 잔해 속에서 겨우 작동하는 소형 라디오를 발견한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라디오 주위에 숨을 죽이고 모여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고 발생 11일째 되던 날, 라디오 스피커에서 청천벽력 같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실종된 우루과이 항공기의 수색 작업을 공식 종료합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며 봄이 오면 시신 수습을 재개하겠습니다. 수색이 종료되었다는 소식. 그것은 세상이 자신들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포기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던 청년들은 절망감에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이 지옥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수색 종료 선언 이후 비행기에 남아있던 마지막 과자 부스러기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생존자들의 몸은 스스로 근육을 녹여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고 소변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굶어 죽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눈앞에는 오직 하얀 눈과 얼음 그리고 바위뿐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벌레 한 마리 살지 않는 완전한 무의 공간. 그때 누군가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죽은 이들의 살을 먹어야 해. 현장은 거센 반대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이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땀 흘리며 경기를 뛰었던 동료들이자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형제였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들에게 죽은 이의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차라리 고결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성을 버리고 괴물이 되어서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하지만 굶주림의 고통은 도덕적 신념보다 강했습니다. 결국 의대생이었던 로베르토 카네사가 먼저 칼을 들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것은 식인이 아니라 장기 기증과 같은 성찬식이다. 내 몸이 먼저 죽는다면 내 살도 너희의 약이 되길 바란다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시신의 옷을 벗기고 유리 조각과 비행기 파편으로 살점을 오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에 고기를 씹지도 못하고 삼키다 구토를 반복했지만 생존을 위해 얼어붙은 인육을 비행기 지붕 위에 말려가며 강제로 입에 밀어넣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 17일째 되던 날 밤 거대한 눈사태가 비행기 동체를 덮쳤습니다. 잠자고 있던 생존자들은 순식간에 눈더미 속에 파묻혔고 이 사고로 8명의 동료가 추가로 질식사했습니다. 좁디 좁은 비행기 잔해 속에 갇힌 채 죽은 친구들의 시신과 함께 또다시 며칠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존자는 고작 16명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자 이들은 더 이상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건장했던 난도 파라도와 로베르토 카네사, 그리고 비진틴 세 사람이 목숨을 건 탈출대를 결성합니다. 그들은 비행기 보온재로 만든 조잡한 침낭과 인육 육포를 가방에 채워 넣은 채 무작정 서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장비 하나 없이 해발 4,600m의 거대한 설산 봉우리를 맨몸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초록빛 칠레의 마을이 보일 줄 알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이어진 수십 개의 하얀 설산 봉우리들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난도 파라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얼어 죽으나 걸어가다 죽으나 마찬가지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등반을 시작한 지 9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얀 눈이 사라지고 졸졸 흐르는 강물과 초록색 풀밭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던 날 강 건너편에서 말을 타고 가던 칠레의 농부 세르이오 카탈란을 발견합니다. 소리를 질렀지만 거센 물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닿지 않자 농부는 돌멩이에 종이와 연필을 묶어 강 건너편으로 던졌습니다. 편지를 읽은 농부는 즉시 말을 달려 경찰에 신고했고 이 소식은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되었습니다. 1972년 12월 22일 마침내 안데스 산맥 위로 칠레 공군의 구조 헬리콥터가 날아올랐습니다. 추락한 지 정확히 72일 만이었습니다. 16명의 생존자가 전원 구조되자 전 세계는 안데스의 기적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기자들이 현장을 수색하던 중 끔찍한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비행기 잔해 주변에 깨끗하게 살점이 발려나간 인간의 척추와 해골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식량을 찾을 수 없는 설산에서 그들은 대체 무엇을 먹고 72일을 버틴 것인가?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구조 며칠 후 생존자들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죽은 동료들의 시신을 먹어야 했다는 잔혹한 진실을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지만 그 누구도 이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자들의 유가족마저 그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아이의 희생으로 살아 돌아와 주어 고맙다고 말이죠. 당시 생존자 중 한 명이었던 로베르토 카네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만든 도덕과 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살아서 집으로 가겠다는 강한 집념뿐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던 72일간의 잔혹한 사투. 만약 여러분이 그 비행기에 타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